신청사로 이전하고 있는 전주 법원과 검찰청이 이사업체의 입찰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해 외지업체만의 잔치가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추진해온 특례시 문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지만 전망은 썩 밝지 않습니다. 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이 2024년까지 6천억 원의 투자와 함께 1,800명의 고용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주 한 동네에서 67마리의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돼 길고양이를 혐오한 누군가의 범행이 아닌지 의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형 공공기관인 전주지방법원과 검찰청의 만성동 이전을 기다려왔던 업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의 이사업체들인데요. 두 곳 모두 입찰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면서 지역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법원은 지난 9월 이사업체 선정을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일 계약건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2억 원 이상의 실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북에는 이 같은 실적을 가진 업체가 없다 보니 다른 지역의 대형 업체들만 입찰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일건으로 3년 안에 2억 원이라는 금액을 했던 기록이 없어요. 아예 전라북도에서는. 전주검찰청 역시 최근 같은 방식으로 이사업체 선정에 나섰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중소기업자나 소상공인으로 제한했지만 최근 3년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 1억 원 이상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곳 모두 공동 입찰조차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업체들은 최근 가장 큰 이사였던 장수군청도 실적이 8천만 원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지역 관공서들은 지금까지 전북 업체들만 입찰에 응할 수 있게 지역을 제한해줬다며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공동 입찰로 해도 좋고요. 아니면 지역 제한을 해주면 더 좋고 전라북도에서 하는 거니까. 전주법원과 전주검찰청은 짧은 시간 안에 이사를 마쳐야 하고 중요 서류 반출 우려가 있는 만큼 경험과 전문성 있는 업체가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역에서 보기 드문 대형 공공기관의 이삿일에 지역업체가 외면받으면서 남의 집 배만 불린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조 이사장은 최근 논란이 된 공단 직원들의 기부 활동과 관련해 앞으로는 선관위에 문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조 이사장은 경로당 상품권 기부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부라고 설명하고 다만 문제 제기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만큼 앞으로 선관위에 문의해서 기부 활동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보완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7일 임기 2주년을 맞는 김 이사장은 언제쯤 총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인지를 묻자 임명권자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도리라며 자신의 거취 문제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경찰이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을 피의자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A순경을 불구속 입건하고 영상을 직접 보았다는 경찰관 3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A순경이 수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순경이 혐의 일부를 인정하지만 휴대전화는 고장나 바꾼 것이라며 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특례시를 국회가 이달 안에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달 중순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과 재정 권한이 확대돼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관련 법률안은 모두 6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안은 특례시 지정 요건을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구 65만 명의 전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밀고 있습니다. 두 개정안은 지정 요건을 행정수요 100만 이상과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까지로 넓혀 고양과 수원, 용인, 창원뿐만 아니라 전주와 청주, 성남까지 특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청주와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반황해권 경제시대를 앞당길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22명 가운데 전주시를 지원할 전북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 법안을 발의한 김병관 의원을 제외하면 다른 의원들은 특례시 지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시와 청주시와 연대하고 전북 정치권과 협조하여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74만 명이 참여한 특례시 지정 서명부를 지난주 국회에 전달한 데 이어 다음 주에는 행정안전부에 전달해 국회와 정부를 압박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 2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정시 확대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연대는 정시 확대는 특권의 대물림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수능의 절대평가와 자격고사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승환 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 12명도 어제 성명을 내고 고교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갈 정시 확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전 교무부장 교사 아들의 답안지를 조작한 전주의 한 사립고 교직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감사 과정에서 교직원과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는 전 교무부장 교사 등에 대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답안지 추가 조작 여부를 밝히기 위해 감사를 진행했지만 판단이 불가능했다면서 채점실의 CCTV가 삭제된 경위 등과 함께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이 오는 2024년까지 6천억 원을 투자해서 1,8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오늘 명확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직접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48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 손짓으로 화면을 조절할 수 있고 안면 인식을 통해 차량을 열거나 잠글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충전에 520km를 달립니다. 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이 내후년 상반기부터 생산할 전기차 엠바이트입니다. 명신은 내년까지 군산공장을 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하고 우선 700명가량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양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도 하반기 7월 달쯤에는 저희가 고용을 이제 시작할 것 같고, 전기차 플랫폼을 활용해 2022년부터는 자체 모델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명신은 2024년까지 6,160억 원을 투자해 1,800명을 직접 고용하고 연간 22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수평적인 노사관계도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내는 이익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기금을 가지고 우리 사주에서 직원들이 주식을 갖게 만들고 의미 있는 쉐어를 직원들이 갖는다면 당연히 이사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전라북도도 핵심 부품 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또 그런 고유 모델 개발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면서 전북의 어떤 토착 기업이 될 수 있도록. GM 군산공장 폐쇄로 위기를 겪었던 군산이 미래 친환경 전기차 산업의 전진기지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GM 군산공장 무급휴직 근로자 전원이 오는 11일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한국 GM은 지난해 5월 군산공장 폐쇄 과정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3년 동안 무급휴직을 결정한 근로자 303명을 오는 11일부터 부평공장에 배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한국 GM은 수출 증량 계획에 따라서 무급휴직 근로자 복귀를 예정보다 1년 4개월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한국지암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정규직 근로자 2,000명 가운데 1,300명이 희망퇴직으로 공장을 떠났고 300명은 전환 배치를, 나머지 300수여 명은 무급휴직을 선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이 총선 대비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도당 수석 부위원장의 임석삼 익산갑 당협위원장, 대변인 겸 홍보위원장의 강철수 전 부위원장, 전국위원회 허남주 전 도의원 등 모두 21명의 당직자를 추가로 임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위해 당직자들의 활동과 역량을 강화하고 선거구별로 유력 주자를 발굴하는 데 당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한 주택가에서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한 달 반 동안 비슷한 자리에서 7마리가 죽은 채 발견된 건데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누군가 일부러 해쳤다는 의심이 나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뒷다리가 마비돼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고양이. 길에 누워 바둥거리는 모습이 끔찍했다고 구조 당시를 떠올립니다. 킥 소리가 나고 막 이상한 소리가 나서 달려가 보니까 고양이가 뒷다리는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앞발로 푹 붙이면서. 전주 서사학동 한 주택가에서 고양이들이 다치거나 죽은 채 발견되기 시작한 건 9월 말. 죽은 고양이들이 발견된 곳입니다. 이 근처에서 한 달 반 동안 7마리가 발견됐는데 이 고양이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입에 거품이 좀 묻어 있었고요. 피가 조금 흘려 있었고요. 말하자면 막 몸부림친 흔적, 그리고 막 다리가 쫙 뻗어져 있고. 몇몇 주민들은 길고양이를 혐오하는 누군가 계획적으로 벌인 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들이 살도 찌고 갑자기 죽을 수 있는 그런 애들은 아니에요. 뭐 누가 약 났을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어요. 지난해 익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올 7월엔 머리에 못이 박힌 고양이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약물을 이용해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건 동물보호법 8조를 어기는 불법.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물병원에 갔는데 약물 중독이고 골절이 있는 걸 갔다 해서 그 현장을 확인했더니 일단 그 방범용 CCTV 하나가 있어가지고. 경찰은 CCTV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목격자를 찾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대법원은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4살 B씨는 징역 1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군산의 한 원룸에서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17살 A양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익산시 모현동 한 건물 인근에서 여중생의 뺨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단 폭행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6.13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희재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 신고서에 호텔 임대 보증금 등 모두 9억 6천여만 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재산 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됐다는 걸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